이미 운영 중이라면 어떤 요소를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아이템 뭐예요? 뭐 아이템은 고깃집으로 해보죠. 네. 잘 안 돼요. 빨리 접어야죠. 빨리 저는 접어요. 이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봅니다. 아니, 무조건 접어야 네, 돼요. 네. 근데 딱 접기는 애매하고 약간 근근하게 적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자영업 700만 시대, 그중 외식업은 절반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 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재성 본부장님, 김태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상업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업자, 반은 공간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대문이랑 잠실에서 서령이라는 평양냉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저는 이대하고 연남동에서 아민이라는 지중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태겸이라고 합니다. 용산에서 난로연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업의 조건입니다. 창업을 할 때 맛에 두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이 성업의 절대적인 이유일까요? 사실 평양냉면이 가장 맛에 예민한 아이템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맛은 성업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맛있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평양냉면이니까 맛이 되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평양냉면이 맛있는 음식이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평양냉면 맛있어요라고 하는데 아직도 8분은 그거 무슨 맛으로 먹어? 뭐 걸레밥물 먹는 거잖아 라고 하실 거고,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가 그런 음식 몇 개 있어요. 평양냉면, 라멘, 돈가스. 되게 매니아층 좀 잔혹한 훌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게 맛을 리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맛이 다 달라요. 우레옥 평양냉면이 제일 맛있는 사람은 딴 데 아무리 먹어도 우레옥이 제일 맛있고요. 저희가 맛있다고 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맛있다고 하고요. 봉평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또 봉평이 맛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맛은, 평양냉면에서의 맛은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다. 근데 서령은 강화도에서 출발한 음식점이잖아요. 네. 근데 강화도에 처음 있을 때는 상권도 안 좋았을 거고 네. 마케팅을 하신 것도 아닐 거고 맛만으로 성업이 된 게 아닌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맛있잖아요, 서령이. 근데 맛있으면 겨울에도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출이 70%가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이게 맛있어서라고 하기엔 또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고요. 맛있기 때문에 성업이 된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강화도에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지에서 뭔가의 음식을 찾고 하는, 저는 오히려 그 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지 가서 음식을 되게 맛있게 드셔본 적이 있어요? 딱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업과 논리가 깨지는 거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은 사실 잘 없는 음식을 하시잖아요. 이게 맛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 안 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기본적인 맛은 다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분들끼리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맛으로서 승부했다고 하면 샌드위치, 저희가 지금 잘룩이라고 하는 모로코식 스타일의 샌드위치를 하지만 샌드위치 중에서 저희가 절대적인 맛이 가장 원탑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형태의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저희밖에 지금은 없을 뿐이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거는 만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고깃집이잖아요.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외식업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뭐 예를 들어 구성 요소가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그냥 10분의 1인 거지. 그게 뭐 10분의 5다, 뭐 10분의 6 이거는 아니라고 해요. 10분의 1이라고 봐요. 그럼 외식업의 성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외식업 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창업했을 때보다 어쨌든 조금은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에서 이제 외식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몫입니다. 자리, 상권, 입지 그게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아이템마다 아이템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 세고 월세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냥 그 상권에서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맛은 아니라고 보는, 그 상권과 그 입지에 알맞은 아이템을 했으면 잘 되는 건데 그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맞지 않는 아이템을 선정했을 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자리 들어가면 사실 어느 정도 적당한 아이템으로만 해도 크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평균 이상은 간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외식업의 성업을 결정하는 요소를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근데 성업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에요? 흔히 이야기했을 때 네. 대표님 정도 대박 하는 거. 난다. 아, 대박 난다. 아유 뭐 서령까지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흔히 이야기했을 때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시간들이 짧고 이제 이 정도면 성업이지 않을까요? 저는 성업으로 얘기해 줄 때 여름 서령이라고 해주시면 겨울 서령은 처참해서 저도 몫인데 목이 진짜 중요해요. 목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맛과 아이템, 뭐 서비스, 가격, 공간, 마케팅, 브랜딩이 이제는 그냥 목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짜고 나서 아무데나 들어갔을 때 되냐가 아니라 여기가 어딘데가 기준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전 더 맞다고 봐서 지금은 이제 어떤 목에 있느냐 이거를 무시하는 음식점이 있는지 잘 여기 있어요. 목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들었죠. 그럼 대표님 생각하시는 외식업의 성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라고 저도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매장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목 무조건. 말고 다른 거 목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다른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아이템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중해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왔을 때 음식 자체가 생경하지만 좀 더 여기가 기억에 많이 남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많이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식전에 올리브유를 마시게끔 저희가 보여드리고 또 지중해에서 건배할 때 쓰는 건배사도 설명하고 그렇게 고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만의 리추얼을 만들어서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저가 만약에 몫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고객 경험에 결국에는 네, 뭐 맞습니다. 서비스도 들어가 있을 네네. 거고 공간과 브랜딩적인 요소도 네네. 같이 들어가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대표님들도 공급자긴 하지만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재방문하는 가게는 어떤 가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과 서비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맛은 근데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 네. 네. 맛이 중요한데 저는 제가 고객이 저도 이제 업을 하지만 또 네. 고객으로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외식업을 하니까 더 관심이 많고 새로 생긴 업장들은 웬만하면 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서 딱 느꼈을 때 아 여기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말아도 되겠다라는 업장이 있고 반대로 아 여기는 가족 데리고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와이프 데리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업장들이 있거든요. 후자의 업장들은 보통 엄청 맛있으면 좋죠. 근데 적당한 평균 이상의 맛만 유지하고 서비스라든지 접객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내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으면 더 저는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민? 그렇죠. 네. 네. 아미는 뭐 죄송합니다. 일단 네. 골목에 있어서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거 와이프 한번 먹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아. 남들이 안 파는 걸 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맛도 있을 거고 서비스 있을 거고 아까 목 아이템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중요도를 비율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전 상권 70%, 상권 70%. 상권 입지. 네. 저는 요소에 하나를 좀 넣고 싶은데 필요한 식당이냐 아니냐가 저는 되게 큰 걸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서령은 남대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식당이었어요. 왜냐면은 점심에 회식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없었고 그리고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법인카드를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한우집에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어들한테 접대를 한다거나 할 때 이제 한우집을 저녁에 가버리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합리적인 대안인 평양냉면 집에서 뭔가 수육과에서 먹었을 때 이 사람의 만족도가 좋았다 하는 거에 대한 그것도 많았어요. 근데 필요한 식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맛있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맛있는 거 드시러 가고 싶을 때 필요한 식당이 거기기 때문에 전 간다고 생각하고 비율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비율이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필요성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근데 이 필요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없는 매장일수록 점점 더 성업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맛은 저는 절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서 느낀 성업의 핵심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살아남으려고 들어갔던 중구에서 시작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유효했고요. 왜냐면 평양냉면은 서울시의 그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중구에 들어가서 중구의 유명한 평양냉면 리스트들 사이에 껴버렸고요. 우레옥, 필동면옥, 갑자기 뒤에 서령, 뭐 을지면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생긴 지 되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매장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기사들에 같이 들어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포들이
배우들이랑 같이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노린 건 아니었으나 그렇게 된 거, 그리고 운도 되게 좋았고요. 조금 사실 저희는 마케팅비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이거 다들 되게 놀라시는데 네. 마케팅비를 쓰지 않았어요. 한간에는 마케팅비를 억대를 썼다 네, 이제 이런 뭐 이야기들이 2억 있잖아요. 3억을 썼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지만 2억 3억을 쓸 정도로 일단 돈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령을 처음 서울에 갖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서령에서 오픈할 때 그 전에 가오픈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헤리티지의 연장이 되는 것들을 주변 지인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코스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유효했어요. 예를 들면은 면을 뽑은 거를 이제 종지에다가 조금씩 바로 나온 면이라고 한번 드셔보시게끔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양냉면이 그때 이제 한창 바이럴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맛없다 논쟁 때문에 알고리즘 계속 상위에 뜨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뭐 구축보다는 구축 당했죠. 네, 그렇게 네. 구축 당했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막 지키려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고, 올해부터 완전히 콘셉트가 평양냉면의 명가를 안 하려고 해요. 원래 처음에 그거였어요. 평양냉면의 명가 탑5, 3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도 딱 이렇게 만들어 보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한식의 명가를 우리는 가야 된다. 한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아남는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실제로 이제 서령의 브랜드 구축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피향이 그래요. 봉피향은 고깃집이에요. 네. 우레옥이랑 봉피향은 겨울에 매출이 더 좋아요. 근데 우레옥은 평양냉면 카테고리 무소불위의 권력자거든요. 1등이에요. 월에 10억 이상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다 파는, 그래서 단독 금매장으로 100억을 파는 어마어마한 매장인데, 우레옥은 고깃집입니다. 네, 다들 착각하시는데 냉면집이라고. 맞습니다. 고깃집이고요. 봉피향도 돼지갈비집이에요. 맞아요. 그럼 냉면으로만 성공한 냉면집이 어딨지라고 놓고 보면 회사화된 냉면집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령은 앞으로 브랜드 구축을 냉면을 계속 벗어던진다. 그래서 저희는 냉면이라는 타이틀이 간판에만 써 있고 다 순면이에요. 저는 브랜딩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구축해 나가면 조금 비즈니스로서 의미가 있겠다. 재밌네요, 확실히. 네. 서령의 이야기가. 이제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낯설어요. 그래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애정이 없었다고 하면 진작에 접었죠. 사업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템을 선택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해외에 있을 때 이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음식류들이 국내에 없으니까 이거 없네?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 없는 아이템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 네. 고깃집 너무 많잖아요. 저는 난로연도 한 2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처음부터 뭐 유명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지방에서 장사하다가 올라와가지고 남들 따라하기 바빴는데, 그래서 처음에 뭐 4, 5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진짜 단계별로 올라갔거든요. 5천, 6천, 7천, 8천 막 1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주요하게 했던 건 저는 영업을 많이 했어요. 세일즈적인 부분을 많이 플레이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자산이 전혀 없으니까, 뭐 제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고깃집을 그 전에 경험했던 것도 노하우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한 번 더 오게 할까에 집중을 많이 해서 쿠폰을 뿌린다든지 식전주를 드린다든지 후식으로 뭐 수정과를 준다든지 가위를 준다든지, 회식을 하면 VIP 카드를 준다든지, 10만 원치 드시면 1만 원짜리 쿠폰 드리고 30만 원 드시면 3만 원짜리 쿠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일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거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전혀 없었어요. 방송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저희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오픈하셨을 때는 여름에 부채를 나눠준다거나 그런 것들, 프로모션 같은 것들 이제 조금씩 다시 해야 돼요. 한 5월 6월 되면 왕부채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게 원가가 한 1,000원 1,5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사무실들 앞에 다 나눠줬어요. 그 왕부채를 한 이유도, 왕부채 버리지 않잖아요. 저희 쿠폰 나눠주거나 전단지 나눠주면 버리잖아요. 근데 왕부채는 사무실에 딱 걸어놓거든요. 거기다가 상호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지나가다 한 번씩 보니까 남의 고깃집 3번 갈 때 우리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식의 어떤 프로모션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일종의 고전적인 마케팅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클래식해요. 고객을 석
방문 고객과 또 재방문 고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방문하게 만드는 요소랑 다시 오게 만드는 요소를 각각 무엇으로 보시나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방문은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노출되는 채널 자체가 저희 음식에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고객군이 모여있는 플랫폼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주요한 건 저희는 캐치 테이블인 것 같아요. 캐치 테이블 자체는 일단 예약을 하시려는 고객들이고 또 새로운 미식에 대한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가장 전환율이 높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네.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대표님 어떠세요? 처음 방문하게 만드는 요소랑 다시 오게 만드는 요소. 저희는 이거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건 음식이 맞아요. 맛이 성업이랑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먹으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대체제가 없어요.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간편하게 뭔가 함흥냉면도 정말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함흥냉면이면은 막 육수 이거 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하면 막 200원이잖아 이러는데 함흥냉면 진짜 힘들어요. 되게 네. 어려운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로 평양냉면보다 힘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함흥냉면이 자꾸 내려치기 당하는 이유는 제품이랑 맛에서 구분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좀 있거든요. 제품 냉면을 먹었을 때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는 음식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방문하는 것도 물음표에서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이거 맛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분은 대부분 딴 데 가셔서 비슷한 맛을 못 찾아요. 제품으로 비비고 뭐 양지육수 이거를 차갑게 시켜가지고 먹으면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사실 대부분 식당들에서 후식으로 평양냉면을 많이 팔았어야 돼요. 네.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않는 이유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음식이 맞아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난로연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소고기, 한우, 뭐 양념갈비 도처에 다 파는 거잖아요. 남들 다 파는 거고. 그래서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특별한 업장이 아니라면 첫 방문은 저는 무조건 노출이에요. 마케팅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내가 마케팅적으로 네이버, 특히 저는 네이버 예약이 많으니까 네이버에 상위 노출하냐. 근데 상위 노출을 하려면 결국 돈을 써야 돼요. 저도 물론 마케팅비 안 쓰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온라인에 노출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게 온라인에 노출을 많이 해서 온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하는 건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평범한 음식 주는데 어떻게 만족해요. 근데 평범한 음식을 주면서 남들하고 다른 작은 무언가 하나씩 툭툭 더 던져줬을 땐 그래도 조금의 차별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 잽 같은 것들을 많이 던져줘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대표님을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유명세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야 돼요. 유명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유명해야 돼요. 저는 이거 사실 촬영할 때 느낀 게 아니고 저는 횃불 할 때 느꼈어요. 처음 했을 때 그 골목에 1억 파는 매장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한 개 있었나? 그랬었는데 제가 딱 1억 넘는 순간에 이 골목에서 제가 왕인 줄 알았어요. 아, 부유동 골목에서 내가 왕이지. 제 그때 집이 강변역 터미널 앞이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터미널 앞에 사람들 막 버스에서 우수수 내리는 거 보고 가만히 서 있다가 여기서 내린 사람 중에 횃불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유명해지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한 번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물고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유명해서거든요. 이게 미슐랭에 이게 등재가 되면서 빅그루망 받으면서 더 그렇게 됐는데 유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참 어렵죠. 유명해진다고 유명해지기 어렵죠. 어렵죠. 네. 서령은 뭐 잘 됐으니까 유명해져라라고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대부분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다들 아세요. 그래서 횃불 때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유명해지려고 다 해봤거든요. 전단지도 뿌려보고 할인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근데 유명해지는 거는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방송도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면은 그게 없어져요. 네. 근데 얘를 계속 깔고 그 유명세가 한 번 들어오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더 바이럴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횃불 때 실패했던 게 그겁니다. 정유광이라는 유튜버분이 이제 오셨을 때 그 유튜브에 나오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성향이 약간 제가 고기 다 썰었어야 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이런 고기를 대접하다니 막 손님들 많이 오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막 판매 제한을 걸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손님이 많이 와서 퀄리티 유지가 떨어진다라는 건 준비가 안 됐다지 매장에 손님이 많이 오는 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끔 더 나갔어야 그거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고 갔었을 텐데 그러니까 바로 그 영향은 사그러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명세는 들어올 때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요. 대부분 그래요.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악 물고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난로연이 어느 정도 유명한가요? 아니요, 안 유명해요. 아직 아닌가요? 전혀 안 유명해요. 저희 자영업자들 중에서 유명. 그렇죠. 제 주변에도 난로연을 모르는 대표님들이 잘 없어서 저는 또 유명하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업주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그게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매출은 그렇게 안 높은데 막 장사하시는 분들 엄청 제가 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해질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유명해져야 되는데 네.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해져야 돼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알면 저 벌써 유명해졌겠죠. 한 10번은 유명해졌겠죠.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도 시도하고 막 트라이 해보는 게 많은데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국밥집이었나요? 어르신분들 참전용사가 왔는데 그분들 대접해드리고 하는 그 CCTV 영상이 떠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고 막 여러 정치가들이 가서 하다 보니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그건 운이잖아요. 근데 운인데 어쨌든 운이 됐든 뭐가 됐든 유명해지는 게 창업 초기라면 어디에 가장 먼저 큰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운영이라고 봐요. 운영, 오퍼레이팅. 아무리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한들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30분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맛없거든요. 또 운영이라고 하면 적객도 잘해야 될 것이고 품질 관리도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이 뒷받침 안 되면 다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특히 창업 초기라면 운영적인 관점에서 운영 안정화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뭐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유명해지던 다음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어떠세요? 가게 열기 전이면 저는 무조건 자리. 저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맞아요. 걸로 나눠보면 되게 편한데 그냥 한번 계약하면 끝나요. 네. 아무 그게 없습니다. 대부분 첫 창업하면은 저도 그랬고 꽂히는 자리가 있어요. 한 5번, 6번, 7번 나가보면 분명히 뭐가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 자리에 그냥 정이 가요. 그러면은 몇 대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주변 사람이 그러면 자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못 바꿉니다. 절대 네버. 운영도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도 진짜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마케팅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오는 데서 운영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그래도 공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오는 데를 찾는데 최선의 시간을 쓰고 진짜 달고나를 앞에 앉아서 팔더라도 사람이 와야 된다. 절대 못 바꾼다.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 하면 진짜 여기가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은데 한 5천만 원이 부족해요. 네.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대출 빼야죠. 무조건 대출 빼야죠. 받아서라도. 네, 근데 대부분 대출이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전 그래도 빼야 된다 봐요. 그리고 그 대출을 빼야 아껴요. 대출도 안 빼고 내 돈 이 정도에서 여윳돈 이만큼 남기고 하는 거보다 아싸리 자리 좋은 데서 각박한 환경으로 밀어넣어서 첫 창업이잖아요. 세 번째 창업이면 그렇게 하라고 못 하겠는데 첫 창업이니까 극한으로 가자. 근데 첫 창업이면 뭐한 6개월간은 적자를 볼 거니 예비비를 무조건 빼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반반이에요. 저는 예비비 있으면 좋죠. 예비비 있으면 좋은데 그 예비비를 붙여서 좋은 자리로 가라.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예를 들면 연남점은 정말 접근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주차도 안 되고 멀리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매출이 안 나오고 손님이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네. 자꾸 이상한 걸 시도를 해요. 그게 주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손님이 안 나오니까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리뷰 하나에도 너무 집착하게끔 되고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 지표로 보면서 뭐가 주요한 건지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데 유동인구가 안 다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정신과도 다닙니다. 근데 몫이 좋으면 저는 생각하는 게 시행착오는 있을지라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객이 바로바로 판단을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니즈에 맞게끔 빠르게 내가 수정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네, 저 장사하면 할수록 경력이 얼마 안 되지만 1년 쌓이면 쌓일수록 이 자리가 진짜 저 난로연 자리도 엄청 안 좋거든요. 남영동 상권 자체도 제가 봤을 땐 A급 상권보다는 한 B급 상권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 쪽에 있는 골목은 사람이 거의 안 다녀요. 프로모션하고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생존하려고 하는 거지.
조금만 더 대로변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싶기도 하고. 그럼 이제 창업을 뭐 시작하시고 이미 운영 중이라면 어떤 요소를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아이템 뭐예요? 뭐 아이템은 고깃집으로 해보죠. 네. 잘 안 돼요. 빨리 접어야죠. 빨리 저는 접어야죠. 이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맞아. 봅니다. 아니, 무조건 접어야 네, 돼요. 네. 근데 딱 접기는 애매하고 약간 근근하게 적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어야 돼요. 왜냐면 새로 시작해서 대박 내기랑 잘 안 되는 가게 잘 되게 만들기랑 두 개 중에 뭐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선택을 어떻게든 될 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뭐라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피봇을 하셨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네. 피봇을 그러니까 피봇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접기도 정말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접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실례로 하나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게 옆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저희랑 네. 비슷하게 만들어진 업장인데 네. 잘 안 돼요. 한 2년을 끌었어요. 계속 안 돼요. 그 사례를 보면 본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빨리 접었어야 돼요. 근데 끌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제가 봤을 땐 10년을 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공감하시거든요. 살면서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에요. 음식 장사를 할 때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랬었고 월에 200씩 가져가는 사람 150에서 200 정도 나한테 현금이 떨어지는 좀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 월에 200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시도 뭔가의 도전 고기를 좀 더 시켜서 다른 고기를 테스트하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릴 거예요. 왜냐면 바로 시키면 적자니까. 맞아. 네. 그러면 희망 고문을 계속합니다. 네. 잘 될 거야 하고 1년 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권리금 엄청 아깝죠. 인테리어 비용 엄청 아깝죠. 근데 들어가 있는 돈이 아까워서 못 접는 게 너무나 큰 손해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기대했던 답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면 근데 아까 그 2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전에 그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 본인도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뭔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네, 진짜 너무 체력 힘들면 네. 바꾸기 힘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동네 사장님이 335 술 먹는 모임에 갑니다. 왜냐면 서로 신세 위안을 한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도 얼마 팔았어? 오늘도 얼마 팔았어? 내일도 얼마 팔았어?에 늪에 빠져서 술을 먹습니다. 먹다 보면 2시, 3시쯤 되고 그러면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집에 가서 노래방까지?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나옵니다. 그 굴레가 되게 무서워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정신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싸움도 투지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계속. 악에 굴려 들어갑니다. 비용을 네.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안 쓰고 본인이 더 들어가고 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저는 이게 이 사람을 가장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접으라는 말을 하는 거기도 해요. 접으면 그래도 보입니다. 두 번째 찬스, 세 번째 찬스가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경험을 근데 바탕으로. 접는 것도 제가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기대출을 받아놨잖아요. 네. 접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접으려면 기대출을 다 갚아야 됩니다. 주류 대출 막 남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신용보증 재단에 대출 있고 사업자 등록증 없애려면 대출 갚아야지. 회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쉽게 회생도.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갚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기대출이 다 있는데 이 상황이면 이 사람이 5년 10년을 하면 이걸 언젠가 다 갚고 올라갈 거냐라고 놓고 보면 음식점은 수명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되게 소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보통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매출 안 나오는 사장님들 이거 해보세요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중요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업에서 덜 중요해진 요소가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는 사람 엄청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비스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음식 레시피에 있어서 엄청 특출나게 장점이 있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가 해주는 역할이 되게 커서 그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의존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저는 결론은 타이밍이 좋아서 서로가 오래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에 직원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또 보내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특출나게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손실이 너무 크다면 장사에서 결국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자부심
시간이 처음에 엄청 중요했죠. 내가 낸 데가 있었죠. 뭐 그게 있었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브랜드랑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브랜드는 브랜드고 나는 난데 내가 브랜드랑 합쳐져 버리는 순간부터 이상해져요. 내 브랜드를 욕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근데 내 브랜드를 나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야 문제를 찾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덜 중요해진 이유는 자부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냥 자부심은 내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고 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은 저는 지금은 아예 자부심이 없습니다. 서령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유행이 끝나면 저는 버티지 못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부심 가질 필요 없다. 대표님은 어때요? 처음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고객의 소리, 진짜 리뷰 하나 달리는 거 단어 하나하나에도 집착하면서 그거 하나 바꾸려고 직원들 막 소위 말해 갈구고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 계속 하다가 매출도 조금 올라가고 하면 어깨 뽕 올라가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곤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기준이 있어, 뭐라고 하든 말든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진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의 소리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나가다가 그냥 툭 한마디 던지는 것도 사장이라면 깊숙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간성에 따라서 2년 되고 3년 되면 잘 안 듣죠. 고객의 소리를 이미 우린 잘 되는데 개인의 그냥 의견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결국에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다 보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지 않을까.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너무 같이 된 것 같아요. 같이 한 것 같아요. 네. 믹스 시킨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뭔가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나요? 날 것 그대로 말하면 돈이고요. 조금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면 요새는 슬로건. 예전에는 그 회사의 슬로건에 대해서 되게 멋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의 슬로건이 나의 브랜드와 나의 사업 비즈니스를 관통할 수 있는 거를 그때부터 생각해서 다듬어 놓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 그래서 서령 같은 경우는 맛을 넘어 신뢰를 담습니다라는 신뢰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조직이 커지든 뭐가 되든 약간 나의 움직임의 규범이 되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움직이고 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개인의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친구 오면 걔 월급 5만 원이라도 더 줘서 있게 하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은 그거는 그 친구가 잘했던 거지 나의 비즈니스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건 아니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생산팀, 백오피스, 지점 2개 이제 곧 지점이 늘어날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핵심 슬로건이거든요. 잘 정리해놔야 내 사업체가 내 매장이 이상한 길로 안 가고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은 어떠세요? 묵직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저가 느끼는 건 상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상권과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하다. 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권리금이 지금 뭐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1억, 2억이 기본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권리금은 10억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분명 온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전 최근에 이제 강의 가서 듣고 저도 좀 구체화 시킨 건데 목표하고 끝맺음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난로연의 목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뭐 월 매출 1억이요 뭐 그런 것만 있었지 매장 한 10개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있었지 정확하게 이제 내 목표나 내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딱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 엑시트 하신 분의 강의를 듣고 뭔가 좀 땡 맞은 거 같으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면 준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끝맺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난로연이라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5년 안에 끝맺음 하고 싶다. 단순히 그냥 나 이거 잘 만들어서 팔겠다가 아니라 잘 팔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맺음을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외식업에서 더 중요해질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프라인 기반에서는 몫이 더 네. 중요해지고 오늘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은 자리 하나는 기억하시겠네요.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사람을
로봇가 나오면 이제 많이 대체되겠죠. 그러면 점점 음식값은 떨어지니까 저렴한 음식은 사람이 서빙하지 않는 음식이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령 같은 경우는 로봇이 서빙을 한다? 나오자마자면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딱 6개월 1년 뒤에 중고로 팔고 저희는 사람에 투자 더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냉면 16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때 가면 사람이 서빙해야 되고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그때 가면 엄청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여기 사람이 만든 데가 저는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육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조직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건지에 관심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썸네일 나왔습니다. 냉면 16만 원. 좋은데요. 야 이거 클릭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외식업에서 더 중요해질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돈인 것 같아요. 돈, 자본.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상권도 살 수 있고 좋은 조직도 갖출 수 있고 좋은 인력도 영입할 수 있고 좋은 기획력과 좋은 인테리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불경기일수록 돈이 가진 힘이 더 세진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재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또 많이 다양하게 하게 됐고 그리고 좀 무섭긴 한데 진짜 냉면 16만 원 얘기하실까봐 썸네일 하실까봐 너무 많이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서령은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또 팟캐스트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되셔서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너무 자리에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대다수 편집될 것 같긴 한데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향력 있으신 대표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다른 주제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